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오늘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계산을 어찌합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벌써 제가 공유드렸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통해 가지고 계산기를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쉬운 온오프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나 오늘 처음 받아서 처음 사용해본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또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일반 계산기 쓰는 거 정도만 사용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형태의 계산기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계산기를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학용 계산기의 기본 툴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랑 같은 걸 사용하고 계신 분은 그냥 따라하시면 되고, 저랑 조금 기출 변형처럼 모양이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해드리는 키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고 그걸 따라하시면은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을 켜봐야겠죠. 전원 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우측 계산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맨 우측에 있는 버튼, 맨 위에 있는 버튼, 여기 위에 보면 시꺼멓게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N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전원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0이 떠 있고 이쪽으로는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우리가 타자 치듯이. 네. 그래서 켜가지고 15 더하기 15는 30 이렇게 해서 계산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불량이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ON을 누르면은 다시 0으로 바뀌면서 커서가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15 더하기 15는 3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30을 지우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AC 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ON을 눌러도 똑같은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편하신 걸 누르시면 좋지만 AC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자, AC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계산기 보면 굉장히 낡았어요. 언제 사용을 한 거냐면,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년 전,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은 안 됐겠구나. 아니네요. 2008년도에 제가 샀던 모델입니다. 요게. 그때 제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샀던 계산기고,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0년. 한 14년 정도 지났네요. 그래도 이렇게 멀쩡하게 켜집니다. 건전지를 갈아본 적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오프 버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원을 꺼놓으면 배터리가 닳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쓸 때는 전원을 항상 꺼둬야 됩니다. 전원을 끄려고 보니까 전원 끄는 버튼이 따로 안 보입니다. 온 있고, 모드 있고, 여기 화살표 있고, 알파, 시프트가 있고, 그렇죠? 분모, 분자가 있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끄는 버튼은 없어요. 끄는 버튼은 어디에 있냐면 이 AC 위에 보면 노란색 글자로 오프라는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눌러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컴퓨터랑 마찬가지로 시프트랑 알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타자를 칠 때도 시프트랑 기억을 누르면 쌍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버튼 라인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 글자로. 그리고 그 옆에는 알파 버튼이 있고 시뻘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쪽으로 라인을 쭉 보면 여기에 칼 버튼이 있고, 요 위에는 노란색으로 솔브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빨간색으로는 부등호, 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네. 노란색 거를 누르고 싶으면은 시프트를 먼저 누르고요. 시프트를 누르면 보이시나요? 요 위에 시프트 눌렸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온 했을 때는 아무 표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시프트를 딱 누르게 되면 위에 뭐가 뜹니다. 이게 시프트가 눌려 있는 상태다. 그 시프트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요 AC 버튼을 누르면 카시오라는 문구가 뜨면서 꺼져버렸습니다. 꺼졌죠? 네. 다시 온 버튼 오른쪽 맨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켜주시고요.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시프트 누르고 AC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끄는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계산기 오래 못 써요. 저처럼 10몇 년 쓰실 거면은 이 온 버튼만큼 중요한 게 뭐다? 오프 버튼이었다. 다 배웠습니다. 이제 끄고 키는 것만 배우면 우리 이제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습이죠. 몇을 더해볼까요?
15 더하기 15는 30입니다. 이 30에다가 곱하기 5를 하고 싶어요. 곱하기 5는 150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쓸 버튼이 뭐냐면 이 엔서입니다. 엔서 버튼. 이 엔서 버튼은 방금 계산한 값을 저장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5 더하기 15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값이 몇이 나오죠? 80이 나오나요? 90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 그래요? 곱하기부터 우리는 먼저 연산하잖아요. 계산기도 마찬가지예요. 15하고 15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5를 하는 게 아니라 15랑 5랑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15를 더하기 때문에 9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15 더하기 15 하고 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곱하기를 해도 되고, 이 엔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엔서로 대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5를 누르게 되면 150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계산해 놓은 값을 엔서로 사용을 하는 걸 습관을 들여 놓으셔야 우리가 수식이 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연산으로 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서 버튼, 이 부등호 옆에 있는 엔서 버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리셋할 때는 AC 눌러서 리셋하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15 더하기 15 곱하기 5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로 표시가 있습니다. 가로 표시.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로 열고 15 더하기 15 가로 닫고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인 15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곱하기보다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곱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5 더하기 15 더 곱하기 그리고 나서 5를 하려고 할 때 보통은 15 더하기 15를 먼저 하고 곱하기 5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로를 쓰게 되면 그냥 수식만, 문제에서 나온 수식만 보고 바로 써가지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에 보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분수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분수, 번분수, 제곱, 루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화면에 보면 뭐 제곱도 나오잖아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AN은 AN분의 AM은 AM 빼기 N, 뭐 이런 수식들도 나오고, 그죠? 로그도 나오고, 림다 이런 함수들도 나오고, 삼각형도 나오고, 이런 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입력할 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3분의 5를 입력하고 싶어요. 3분의 5 더하기 5분의 3을 입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맨 처음에 메인 줄 말고 그 첫 번째 줄 말고 그 밑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면 분모 모양의 분모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순서대로 5 누르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는 아래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눌러도 되고 아래로 가는 걸 눌러도 되고 편한 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오른쪽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5분의 3 옆으로 가고 곱하기 또 분모를 누르고 3분의 5 누르면 뭐예요? 1이 나오죠? 15분의 15니까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오셨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나왔으면은 정답은 1이다. 그래서 분모 입력하는 거 굉장히 쉽죠? 분모. 이렇게. 만약에 이걸 눌렀는데 분모 모양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AC를 누르고, 자, 요 Shift를 눌러주세요. Shift. 그게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Shift 누르고, 그리고 요 위에 숫자 9번을 보면 위에 클리어라고 있습니다. 그 클리어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1번 셋업, 2번 메모리, 3번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yes, 는 부등호 눌러주시고 아무 키나 하나 AC를 누르게 되면은 리셋이 됩니다. 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저도 좀 전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누르고 나서 이걸 눌렀더니 분모 분자 형태가, 분수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분수 입력하는 건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제곱은 X제곱 누르시면 돼요. 그냥 한 방에 X제곱 이거 한번 누르시고, 난 10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10의 제곱, 이 모양이 된 상태에서 부등호 는을 누르게 되면 1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5의 제곱을 알고 싶어, 5라는 숫자를 넣고 는을 누르면 바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X의 세제곱을 하고 싶어, 또는 4제곱을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이 x의 네모 박스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걸 누르고 10에 나는 마이너스 10승을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죠? 그럼 눈을 누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시 요 x제곱의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모칸이 두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10의 화살표 마이너스 10승을 누르게 되면 이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서 는을 누르게 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버튼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신뢰도를 계산하거나 불신뢰도를 계산하거나 뭐 MTTF를 계산하거나 가용도를 계산하거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산업안전 1반 이 과목에서, 산업안전 1반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고 매해 2문제 이상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림다라는 함수가 나오거든요. 림다라는 함수가 2예요. 영어 알파벳 2. 그래서 2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또는 혹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서. 그거는 이따가 예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의 제곱근을, 여기에서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걸 누르면 되냐면, 여기 보면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IN.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2의 네모 박스가 되어 있어요. 2의 네모 박스. 그래서 그거 누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Shift 누르고 요 IN을 누르면 2의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0.03이라는 숫자를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눌러서 계산하면 돼요. 신뢰도를 구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1 빼기 0.9704를 하고 싶어요. 앞에다 1을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빼기 누르고 이걸 다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1 빼기 answer. 이 answer 누르면은 방금 계산했던 값을 불러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는을 눌러버리게 되면 그 정확한 값이 0.0이고, 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0.03으로 가면 되겠죠. 다시 2 누릅니다. 2. 이게 아니라 Shift 누르고 IN 누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0.03 값을 넣고 는을 하면 0.9704 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0.9704가 맞는 답이면 괜찮지만 신뢰도를 구할 때는 꼭 1에서 빼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예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1 빼기 0.9704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0.9704 이렇게 눌러가지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또 이상하게 나와요. 보세요. 예, 이거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또 여기서 이럴 거예요. 37 나누기 1250, 37 나누기 1250.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Shift 림다 누르고 마이너스 0.03은 여기서 1을 빼고 싶다. 그러면 1 빼기 answer 누르게 되면 요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르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요 버튼, 요 버튼이랑 Shift 굉장히 많이 씁니다. Shift 끌 때도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숫자 키, 그리고 뭐 곱하기 정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기능만 아시면 돼요. 사실 뭐 루트가 필요하다 그럼 루트를 쓰고, 루트 안에 분수가 들어간다 그럼 또 분수를 누르면 돼요. 쉽죠? 순서대로. 루트가 맨 앞에, 맨 위에 집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루트를 이걸 누르고 이 안에 숫자를 분모로 입력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고 5 숫자를 순서대로 써주고, 여기에서 이 루트 안에 또 뭔가가 있는 거야. 곱하기 또 분모 2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뭐 이렇게 다 누를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우는 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우는 키. 지울 때는 여기에 보면 주황색으로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딜리트. 여기 잘못 입력했네? 그럴 경우에는 이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딜리트 하나씩 지워집니다. 하나씩. 그러면 0.04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내가 풀이한 계산식이랑 여기 계산기에 는 공식이랑 똑같은지 확인을 하고 요거 는을 누르면 됩니다. 는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1 빼기 answer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위에 보면 화면에 여기 D라는 거랑 매스랑 요 삼각형 모양이 정확하게 떠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소수로 답이 나옵니다. 요 설정은 Shift 누르고 셋업 누르고 1번 누르고 여기서 2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8 나누기 9 했을 때 1로 나오는 거예요. 네, 8 나누기 9는 0.088 이렇게 분수로
답이 자꾸 분수로 나온다 하시는 분들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2차가 아니라 1차 2과목 산업안전 일반 강의가 필요할까요? 투표를 조금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냐면 사실 단순히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맞거든요. 이 과목은 법령이야 좀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법이 어디에 박혀 있는 건지 어느 별표에 있는 건지 어느 고시에 있는 건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법령은 그래서 그 정도 집어주는 정도의 강의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고 산업안전 일반은 사실 요 계산기 쓰는 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계산하는 문제가 사실 어렵지 뭐 다른 내용들은 그냥 외워서 눈에 바른 다음에 찍어내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예, 교재는 나옵니다. 교재는 한 1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네,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작성하다 보니까 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걱정이 커지더라고요. 점점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방금 뭐 곱하기 나누기 하는 정도의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식도 외우고 계셔야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매 한 문제 이상씩 나오고 있고 계산하는 문제는 2문제 이상은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산업안전 일반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서 잡혀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산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라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거 한 문제 틀리는 것도 한 문제고 지문이 엄청 긴 거 한 문제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것도 한 문제예요. 계산 문제 틀렸다고 해서 점수 더 많이 까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계산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입력을 했었죠? 분수까지 했었죠? 분수 입력하는 거 이제 다 오케이 됐습니다. 뭐 크게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제곱 같은 경우도 요거 아니면 요걸로 사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제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Shift Alt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컴퓨터에 있는 기능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노란색 Shift냐 아니면 Alt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뀐다. 그리고 On을 누르거나 H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Shift 누르고 On 누르면은 꺼지죠? Shift 누르고 On을 누르면은 리셋이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게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눌러보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계산기 사용하실 줄 아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공학용 계산기 좀 만져봤어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각자 화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Shift 누르고 IN 누르고 LN인가요? 린이군요. 린다 할 때 린 누르고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요거 빼기를 누르면 돼요. 단순하게. 그쵸? 빼기를 누르면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요 빼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0.05 t가 없네? t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보통. 그러면 0.05t라고 해서 여기다 바로 뭐 200을 주어졌다 해서 200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곱하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저기는 붙어서 서 있지만 우리는 이걸 눌러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Shift 누르고 여기를 분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앞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를 하나 입력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200을 써주고 밑에도 200. 사실 이거 암산해도 되죠.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0.3678 요거랑 마이너스 1이랑 똑같죠? 그렇게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굉장히 쉽죠? 네. 그리고 answer는 굉장히 중요한 버튼이다. 1 빼기 좀 전에 있었던 값을 불러오고 싶다 하면은 1 빼기 answer 하면은 아까 0.35에서 1을 먼저 빼니까 0.6321 이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이지했다. 문제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로 익히는 계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준비되셨죠? 짠! 여기 이제 산업안전 일반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18년도에 나온 문제네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C 회사에서 생산되는 가변저항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르고 고장밀도 함수가 FT는 200분의 1 림다 마이너스 T 200분의 마이너스 T 라면 T는 200주일 때 누적 고장률 F200은 얼마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그래서 이것도 산업안전 일반 강의를 요 신뢰도 쪽이랑 고장률 이쪽은 조금 할
겁니다. 근데 한 2강에서 3강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 외의 거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알 필요는 없고 계산이나 해보자고 넣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수분포를 따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분포를 따르는 고작 밀도 함수라고 있습니다. 고작 밀도 함수가 있고 이게 지수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문제가 지수분포를 따르는 고작 밀도 함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략하고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주어줬어요. F, T는 뭐래요? 200분의 1 하고 림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바꾸면 뭐예요? 이 부분을 바꾸면 2에 T분의 200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 계산기에다 한번 입력을 해보자고. 요 내용을. 이거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T는 여기 있는 T가 뭐래요? 200주래잖아요. 200. 그럼 20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단순히. 그러면은 여기에서 2에 마이너스 200분의 200.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요겁니다. 그럼 2에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보이시죠? 응. 2에 마이너스 1이다. 0.36 뭐 그거였잖아요. 그쵸? 요거를 문제를 풀 때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 형태로 그냥 넣어도 되고 두 가지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눌러서 켜주시고요. 자, FT는 부등호 저쪽이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자, 200분의 1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 누르고 위에 1 들어가고 밑에 200 오른쪽으로 넘겨서 커서를 Shift 누르고 린다 누르고 마이너스 또 누르고 T가 뭐였어요? 200 그 밑에는 원래 주어진 거 200 그래서 은을 누르면 1.839 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138393 어쩌고 이게 우리가 분모로 다 순서대로 입력해서 풀었던 값이고 자 여기를 이제 이 린다의 마이너스 1승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분모 1 밑에 200 위에 곱하기 린다 위에 마이너스 1 똑같은 값이 나오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편한 대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써요.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암산해놓고서 자꾸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교차 점검을 한 번 더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분포를 따르고 뭐 고작 밀도 함수가 뭐 이런 공식을 따를 때 T는 200, 그러니까 T는 타임이에요. 시간이 200주일 때 누적 공작률 F200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200을 구하는 공식은 FT는 200이 T니까 FT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200분의 T 이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1 빼기가 앞에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면 고작 밀도 함수는 요게 맞고요. 요거는 보다 고작 밀도 함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누적 고작률이죠. 누적 고작률. 고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고작 밀도 함수는 여기가 소문자 F입니다. 여기는 대문자 F예요. 그래서 식이 달라요. 식을 이걸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FT라는 새로운 공식 1 빼기 2의 마이너스 200분의 T 요거만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만. 요 앞에 있는 건 함정이었습니다. 요거만 가지고 와서 요 뒤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서 앤서로 만든 다음에 1 빼기 앤서 하면은 그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어찌됐든 뒤에 있는 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Shift 린다 마이너스 1이죠. 이걸 했을 때는 0.3678이라고요. 여기서 1 빼기 앤서 누르면 0.6322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은 그럼 뭐였어요? 4번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F가 뭔지 작은 F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야 문제에서 묻는 게 누적 고작률이잖아요. 우리는 고작 밀도 함수만 알고 있는 거고 이 고작 밀도 함수를 누적 고작률에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대입을 해줘야 되고 그 대입한 거를 누적 고작 확률 공식에서 계산을 1 빼기 린다 마이너스 1승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계산기 누르는 시간이니까요. 문제를 맞추고 이게 뭐야 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기나 잘 눌러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자 보겠습니다.
A 부품의 고장 확률 밀도 함수는 지수 분포를 따르며 평균 수명은 10의 4승 시간이다. 이 부품을 10의 3승 시간을 작동시켰을 때의 신뢰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고장 밀도 함수, 고장 확률, 고장 밀도 함수. 근데 또 이번에도 지수 분포를 따른답니다. 지수 분포. 그럼 이 공식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FT는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주는 거는 굉장히 착한 경우입니다. 안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FT는 림다 마이너스 림다의 T다. 아,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보고 있었네. 자, 고장 밀도 함수가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면 요 식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가 뭘 구하래요? 신뢰도. 신뢰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신뢰도. 신뢰도 구하는 공식은 신뢰도가 R, 리얼, RT는 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도 공식이에요. 대문자 RT는 이 지수 분포를 따르니까 2의 마이너스 림다 T다. 그러면 평균 수명은 몇이라고 주어졌어요? 10의 4승. 평균적으로는 원래 10의 4승 시간 동안에는 잘 고장은 안 났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평균 수명. 그리고 평균 고장률이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준 게 그럼 평균 수명은 10의 4승 시간까지 정상 작동되는 시간이잖아요. 정상 작동. 그리고 요거의 반대말이죠. 평균 고장률. 그러면은 요게 만 시간마다 한 번 고장 나는 거겠네요. 이게 평균 수명이니까 수명이 다 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수명이에요. 100세 수명이야. 그럼 100세까지 딱 살고 죽는 거잖아요. 죽음. 그쵸? 101세까지 살았으면 101세라고 하지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100세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수명이자 곧 평균 고장률은 만분의 1이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시간이 10의 3승 시간 했대요. 그러면은 1000시간을 지금 가동 중인 거고 원래는 10,000시간 동안의 수명이 있는 거죠. 원래의 수명은 10,000시간이지만 10의 3승 시간 1000시간 동안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신뢰도를 구하는 거죠. 신뢰도 공식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신뢰도 RT는 2분의 마이너스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만분의 1이 올라가는 겁니다. 평균 고장률. 여기에 평균 고장률이 들어가고 여기서 곱하기 1000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 딱 해봤을 때 여기 3개 지워지고 얘 3개 지워지니까 10분의 1이면 마이너스 0.1이죠. 1 나누기 10은 해보자고. 1 나누기 10은 0.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또 넣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린다 누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0.1은 0.9048 그래서 대략 0.9가 나온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공학용 계산기 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도 못 사셨거나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랑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렵다, 설명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 일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계산기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계산할 건데 여러분들 계산 못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제는 이렇게까지만 한번 풀어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썼잖아요. 이제 그렇죠? 계산기 쓰는 거 다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겠죠? 어떻게 꺼요? Shift 누르고 AC 누르면 꺼진다고요. 그렇게 끄셔도 되고. 그리고 요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시험장에 가면 시험 감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리셋을 시키라고 해요. 계산기를 리셋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계산기 리셋하시는 분 저랑 다른 분 한 분 해가지고 2분밖에 없었고 다 리셋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 가서 기세잖아. 기세. 리셋하세요 했는데 리셋을 정확하게 하면은 난 뿌듯한데 리셋 할 줄 몰라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절절 매면 시험의 그 컨디션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리셋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셋 더 쉽습니다. 자, 따라만 하세요. 자, Shift 누르고요. Shift 누르면 여기
Shift 눌렀을 때 여기 이제 뜨는 거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Shift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여기 9번 숫자 9 눌러보세요. 그러면 클리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3번을 눌러도 되고, 근데 3번을 누르면은 설정도 다 같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요 메모리 있죠. 메모리. 요 2번 숫자 2 누르면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숫자 2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yes 누르시고 AC를 누르면은 이제 메모리가 삭제된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냐면 면접관 눈앞에서 해주는 거야. 그럼 난 기세지. 나는 이런 거 다 할 줄 아는 완전 빠꿈이야. 나 완전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진짜 실제로 시험장에 갔는데 계산기를 뭐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시험을 보는데 2명 빼고 아무도 이 리셋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계산기도 막 휘황찬란해. 막 엄청 비싼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반 계산기 들고 오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런 거는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조금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계산하시는 거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